새벽 5시. 김영배는 늘 그랬듯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평생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법이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영배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작은 거울에 비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주름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수민아, 일어날 시간이다. 손녀 방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요즘 손녀의 방문은 늘 닫혀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라고 하던 13살 수민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김영배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사위는 연락을 끊고 혼자 수민을 키우고 있었죠. 읍내에서 작은 문방구 겸 잡화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그 누구도 김영배의 과거를 깊이 알지 못했어요. 수민아, 밥 먹어야지. 김영배가 다시 한번 손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김영배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수민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둡고 몇 주 전부터 수민은 창문 커튼도 항상 닫아두었죠. 학교 늦겠다. 얼른 일어나렴. 수민은 천천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배의 눈이 커졌어요. 수민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배는 놀라서 다가갔지만 수민은 재빨리 긴 소매 옷을 꺼내 입었어요. 이게 뭐니? 팔에 멍이.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배는 손녀의 옷을 정리하다 교복 셔츠에 묻은 피자국을 발견했어요. 분명 어제는 깨끗했던 옷이었습니다. 김영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수민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수민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도 돼. 무슨 일 있니?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찬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영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내심 불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수민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김영배는 수민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민은 밥을 잘 먹지 않았고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김영배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수민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김영배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문방구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김영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문방구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하는 동안에도 김영배의 머릿속에는 수민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몇 년 전부터 잊고 있던 생활 반장 시절의 오랜 습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관찰, 분석, 그리고 결론. 30년 넘게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갈등을 중재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도 잊지 못했구나. 김영배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그 시절을 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 손녀를 위해 그 과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김영배는 문방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캄캄했어요. 불을 켜자 거실 소파에 웅크린 수민의 모습이 보였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앉아있던 수민은 불빛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민아, 왜 이렇게 깜깜한데 앉아있니? 김영배가 다가가 물었어요. 수민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울음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김영배는 손녀 옆에 앉았어요. 그 순간 수민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수민의 고백은 김영배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같은 반일진이었던 특히 도윤이라는 아이가 수민을 괴롭혔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작은 놀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심해져 이제는 신체적 폭력까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았니? 김영배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했어요. 오 선생님께요. 하지만 수민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끼리 장난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윤이 아버지가 교육청 감사관이라서. 김영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역교육청 감사관, 권력이 있는 자리였죠. 학교에서는 문제를 축소하려 했을 겁니다.
어제는 화장실에서 도윤이랑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제가 넘어지면서 팔이 다쳤어요. 김영배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랜 훈련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죠. 내일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봐야겠구나. 김영배가 말했습니다. 수미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더 심해질 거예요. 도윤이가 누구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김영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배는 수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장 남철호는 마지못해 김영배를 맞이했어요.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에 매우 엄격합니다만 아이들끼리의 다툼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 교장은 말끝을 흐렸죠. 제 손녀가 매일 울면서 집에 오는데 그게 다툼이라고요? 김영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교장은 안경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윤이는 모범생이고 그 아버지는 교육청에서 그래서 모른 척 하신다는 거군요. 김영배가 말을 자르며 일어섰습니다. 교장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학교폭력위원회 신청을 하시면 김영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민의 담임 오민석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영배가 물었습니다. 오민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빈 교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이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계셨죠? 김영배가 물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는 건데요. 오민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영배는 수민의 팔에 생긴 멍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장난입니까? 오민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에는 증거가, 또 도윤이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김영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신고하시려면 절차가 있고. 절차요? 김영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이가 다치는 동안 어른들은 절차만 이야기하네요. 김영배는 학교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도 선생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였죠. 그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배는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열지 않은 수첩이었어요. 그 속에는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죠. 옛 생활반장 시절 알게 된 사람들, 읍내 주요 인사들, 그리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김영배는 수첩을 펼쳤어요. 첫 번째로 연락할 사람은 최민국, 지금은 지역 파출소장이 된 그의 옛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 기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학창시절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영숙, 학교 근처 슈퍼를 운영하며 모든 학부모들의 소식통이 되어 있는 그의 먼 친척이었죠. 저녁 수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김영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수민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영배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죠. 손녀를 위해 다시 한번 생활반장의 자신을 깨워야 할 때가 왔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이 잠든 후 김영배는 거실 테이블에 낡은 수첩을 펼쳐놓았어요. 노란빛 탁상등 아래에서 희미해진 글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생활반장으로 활동하며 쌓아올린 인맥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민구가. 김영배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가르쳤어요. 최민국. 그의 후배였던 그는 지금 이 지역 파출소 소장이 되어 있었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안부나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김영배는 전화기를 들고 망설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그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구가, 나 김영배야. 잠시 침묵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영배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니? 최민국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내일 오전 10시에 파출소로 오세요.
통화를 마친 김영배는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기자씨, 나 김영배입니다. 예, 문방구 하는 영배고요.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내일. 그렇게 밤늦도록 김영배는 자신의 인맥을 하나씩 되살려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배는 평소처럼 문방구를 열지 않았습니다. 수민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그는 지역 파출소로 향했어요. 영배 형님, 최민국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3세 나이였지만 그의 눈에 김영배는 여전히 존경하는 선배였죠. 오랜만이네요. 건강해 보이시니 다행입니다. 김영배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구가, 너도 잘 지냈구나. 소장까지 되고. 두 사람은 최민국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김영배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민이 겪고 있는 학교 폭력, 교사들의 무관심, 그리고 도윤 아버지의 영향력까지. 그래서 내가 직접 증거를 모으려고 해. 김영배가 말했습니다. 최민국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알아. 하지만 내 손녀가 괴롭힘 당하는데 어른들은 모두 눈 감고 있어. 김영배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최민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민이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영향력이 상당하대요. 지역 정치인들과도 인맥이 있고. 그럴 줄 알았어. 김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생활반장 시절에 배운 건 하나야. 읍내에서는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지. 최민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기기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최신 녹음기예요. 증거 수집에 도움될 거고. 그는 또 다른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 배터리가 24시간 지속되고. 김영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빌려드리는 거예요. 최민국이 약간 미소 지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빌린 거고요. 하지만 형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박정민 같은 사람은. 걱정 마. 내가 생활반장 할 때 뭐 했는지 잊었어? 김영배가 장비들을 가방에 담으며 말했어요. 최민국은 쓱 웃음을 지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형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김영배는 일어섰어요. 증거를 모으고 연락할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영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수민의 방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잠든 줄 알았지만 계속 대답이 없자 김영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민아. 김영배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김영배는 문을 열었어요.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수민의 책가방도 그대로 있었어요. 김영배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어디 있니? 김영배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영배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민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빈 약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수민아. 김영배는 손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민의 호흡은 미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김영배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생활반장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을 대처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수면제 빈통을 확인하고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수민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김영배는 구급차에 함께 타며 손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래도록 감정을 억눌러 왔던 김영배였지만 이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깨어나라 수민아. 김영배는 속삭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신속하게 수민의 위세척을 진행했습니다. 김영배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수민의 고통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3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예요.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김영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눈을 내리며 물었어요. 혹시 자살 시도의 이유를 아시나요? 김영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폭력이에요. 아이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김영배는 최민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구가, 내 손녀가 자살 시도를 했어. 전화기 너머로 최민국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습니까? 다행히 살았어.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김영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최민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직접 지방청에. 아니, 민국아. 이제 법적인 방법은 믿지 않아. 김영배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모든 증거를 갖고 다른 방법을 쓸 거야. 하지만 형님, 도윤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알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읍내 생활반장이 물러서면 이 지역은 죽는 거야. 며칠 후 수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김영배는 손녀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는 수민이 당분간 등교하지 않겠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김영배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방구를 운영하며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지역 학부모들, 주민들, 그리고 과거 생활반장 시절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김영배의 문방구는 어느새 작은 작전본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김영배는 수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한 달 전 그가 학부모들과 지역 언론을 통해 도윤의 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박정민은 끝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김영배가 이끈 학부모 연대와 지역 신문사의 연속 보도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폭풍을 일으켰어요. 박 기자의 특종 기사 권력형 학교 폭력과 은폐의 실태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결국 지방청 수사가 시작되었고 도윤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학교 폭력 혐의, 담임 교사의 직무유기, 그리고 교장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김영배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퇴직 검사의 도움으로 박정민의 과거 비리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발표의 날이에요. 수민이 학교 정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의 눈빛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끝나고 데리러 올게. 김영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되었고 그의 아버지 박정민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장이 바뀌었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오민석 선생님은 한 달간의 직무 정지 후 복귀했지만 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 노력했어요. 김영배의 문방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찾는 이가 줄었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되었죠. 영배 어르신, 우리 아이도 이제 학교 가기 좋아해요. 한 학부모가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영배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다들 잘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후 5시 문방구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는 친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유진, 민서, 그리고 현우까지. 이제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채택됐대요. 김영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프로그램인데? 선배들이 후배들을 돌봐주는 멘토링 시스템이에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소통의 날을 만들어서 모두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갖기로 했어요. 김영배는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수민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더 이상 웅크리고 두려워하는 소녀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수민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교육청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자문단 위촉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니? 김영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할아버지를 학교 폭력 예방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대요. 수민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김영배는 놀란 표정으로 공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학교들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김영배가 중얼거렸어요. 수락하셔야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학교가 달라졌잖아요. 김영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맙지만 난 그냥 수민이 할아버지면 됐어.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영배는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할게.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김영배와 수미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미는 요즘 요리에 관심이 생겨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생활반장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수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영배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을의 중재자였단다. 이웃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도왔지. 때로는 불의한 일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 김영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려운 일이었지. 하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니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구나. 김영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작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이 조용히 불렀어요. 응?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수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영배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수민의 눈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김영배는 희망과 용기를 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넌 내 영웅이야, 수민아. 김영배가 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준 내가 진짜 영웅이란다. 수민은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김영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수민이의 할아버지로 동네 작은 문방구 주인으로 살아가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배는 문방구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어요. 수민이 학교로 떠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이 학교 가방을 메고 뒤돌아봤어요. 오늘 학교에서 나의 영웅 글짓기를 해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김영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민아. 하지만 과장하지 말고 진실만 쓰렴. 네. 수민이 활짝 웃으며 뛰어갔어요. 저는 진실만 써도 할아버지가 가장 멋진 영웅이 될 거예요. 김영배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그는 이제 알았어요. 파란 하늘 아래 김영배는 문방구 앞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수민이 할아버지면 됐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도 그 앞에서는 결코 눈 감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요. 학교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아이들의 눈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김영배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기는 때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 하나 내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